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대부분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하려다가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위험성 평가란 어떻게 하고 또 위험성 평가 작성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그 위험 요인 및 거기에 따른 빈도는 일어날 빈도는 얼마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되면 그 크기는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험성 평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 먼저 협력업체 소장이 1차적으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해서 공사 팀장에게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 팀장은 그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서 그 안전팀장한테 그걸 다시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 그 안전팀장 또한 그 서류를 위험성 평가표를 협력업체에서 한 걸 보고 공사팀장이 한 걸 보고 거기에 미비한 거 빠진 게 있나 검토를 해서 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검토를 해서 보완 작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장 소장에게 승인 요청을 하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소장님께서는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적정한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를 거기 의견을 달아가지고 그 위험성 평가표에 대한 그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승인, 최종적으로 현장 소장께서 승인을 하면 그 위험성 평가표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 협력업체 소장하고 공사팀, 안전팀, 이런 그 조직들이 모여서 거기에 따른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한 3일 안에 근로자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대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는 자, 1일날 시작했으면 15일날 14일에 끝나게끔 2주 간격으로 14일에 끝나고 15일부터는 제 2차수가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2주 간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할 때 그 월요일날은 그렇게 첫 번째 주 월요일날은 협력업체 소장이 위험성 평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공사팀장에게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그 공사팀장이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수요일날은 안전팀장에게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수요일날은 안전팀장이 그 서류 위험성 평가표를 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보완 추가 삽입할 게 있으면 삽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목요일날 현장 소장에게 승인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소장은 그걸 또 검토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돼 있죠. 그럼 목요일날 승인이 딱 떨어지면 금요일날은 다 모여서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위험성 평가표인데 그 타이틀이 나오게 해야지. 위험성 평가표. 이 양식은 저희 이제 카페에 들어오면 다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가져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자, 이쪽으로. 자,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그러면, 자, 공정명이 굴착 작업이 되겠어요. 공정명이 굴착 작업. 다음에, 세부 작업은 뭐냐? 굴착 장비 반입 작업. 그러면, 굴착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 장비가 반입된다. 그럼 위험 분류는 뭐냐? 이건 기계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계적인 요인에 대한 위험 발생 및 결과, 여기
보면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장비의 신체 부위를 맞은 위험, 아니면 뭐 협착 위험 이런 등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 법적 기준은 사람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 지급 등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는 뭐냐? 자,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역복주 등을 지급 및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주는 이런 보호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근로자는 이런 보호구를 지급을 받았으면 착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 척도는 어느 정도 되냐? 3 곱하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가면, 자, 화면 좀 똑바로 해봐. 여기. 자, 가능성. 여기에 발생될 가능성은 얼마 정도인가? 이게 빈도예요, 가능성이. 그러면, 거의 없다. 1로 해줍니다. 1, 하루. 그러면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사고가 한 번 나면 얼마 정도의 중대하냐? 크기가 경미하냐, 중대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강도라고 해요, 강도. 그러면 이것도 별, 큰 위험성은 없다. 그랬을 때는 1. 위험성도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위험성 감소 대책. 이게 이제 안전 대책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행동과 똑같아요.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선 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난 뒤에 개선 후 위험성은 1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표가 이제 포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좀 아리까리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스스로 연습 삼아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더 내려봐. 자, 이거는 이제 굴착 장비만의 걸 했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요인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기계적인 요인, 인적 요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 보건적 요인, 환경적 원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런 기계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인적 요인이라든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보건적 요인 이런 걸 따로 설명을 해 드리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것만 아시고 나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그걸 다 분류가 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몇 번이고 뒤집어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카페에 들어오면 원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굴착 장비 반입, 기계적 요인, 똑같은 거예요. 자, 위험 분류는 다 기계적 요인이에요. 그러면 위험률 파악했을 때 위험 발생 및 발생 상황 및 결과, 법적 근거, 이런 건 법적 근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돼.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만 쓰고 안전 대책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좀 땡겨봐. 자, 무슨 말이냐면, 위험 분류는 기계적 요인 쓰시고, 여기에 따른 위험 발생 및 결과, 이게 있죠. 이게 위험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 이게 결과가 아니고 이게 이제 코샷에서 만든 서류라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위험 요인, 이 부분을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적 관련 근거, 이건 여러분들이 무시를 해도 됩니다. 무시를 해도 되고, 현재 안전보건조치, 이걸 저거다, 이쪽으로 이 위험성 감소 대책, 요걸 갖다가 안전 대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이 현재 안전보건조치 안 써도 돼. 평가 척도 안 써도 돼요. 그냥 빈도, 강도, 빈도 곱하기 강도해서 위험성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 빈도가 2고 강도가 3이다. 그러면 2, 3, 6 정도가 되겠죠. 그럼 별표가 한 3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 곱하기 중대성, 그러니까 빈도 곱하기 강도하면 위험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지금 필요 없는 게, 자, 더 가봐요. 자, 현재, 공정명은 쓰셔야 돼. 공정명은 쓰셔야 되고, 세부 작업명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 분류는 쓰셔야 돼. 기계적 요인인지, 환경적 요인인지, 보건적 요인인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를 갖다가 위험 요인으로 봐주시면 돼요. 위험 요인. 자, 이런 기계 장비 반입을 할 때 기계적 요인이 이러한 위험이 있다. 보고를 미착용했을 때 신체에 협착되면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이런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굴삭기 장비를 운반한 트럭에서 하역시 장비가 뒤집힘으로 장비가 또 뒤집힘이라고 써있는데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가 전도함으로써 이런 근로자 깔림 위험이 있다. 자, 이런 게 다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갖다가 끌어서 이쪽으로 끌어주세요. 자, 이런 관련 법적 조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되고, 현재 안전보건 조치도 안 써도 돼. 평가책도 안 해도 돼. 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는 삭제를 해버리세요. 삭제를 하고 뭘 해주냐? 현재 위험성, 가능성, 빈도 곱하기 강도, 가능성 곱하기 중대성. 그러니까 이거나 가능성, 빈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이 얼마 정도인가, 이게 빈도예요. 빈도.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면 이 부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빈도 곱하기 강도 하면 답이 위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험성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많이 위험성이 높아. 그러면 그 위험성 감소 대책, 안전 대책에 대해서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쓰시고, 모르겠으면 부참들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저희 카페에 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뭐 개선 후 위험 일정, 뭐 개선 예정이 일건 이런 건 칸이 나오면 좀 해줘도 좋은 개선 후 이렇게 했을 때, 개선을 했을 때 안전 대책을 이뤘을 때 그런 위험성은 낮아지겠죠, 분명히. 그러면 얼마 정도 낮아지는가, 그걸 쓰셔야 되고,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일은 언제인가 써주시면 약속을 서로 협력 제고리하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정일이 나오면 책임감이 있어갖고 더 잘하겠죠. 그러면 그 완료일은 언제인가, 완료일까지 써주고, 담당자는 누군가, 책임자는 누군가, 어느 협력업체 소장 이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작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그러면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파워포인트 크게 열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건 양식은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 순서만 알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개의 선언을 합니다. 그건 누가 하냐? 공사팀장이 하는 겁니다. 공사팀장이. 자, 2019년, 오늘 2019년 11월 7일 그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의 선언은 공사팀장이 항상, 안전관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팀장이 하고, 진행도 공사팀장이 하는 겁니다. 진행도 공사팀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의 일시는 2019년 11월 7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첫 번째가 피드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2차 쓰다. 그러면 1차에 했던 위험성 평가표를 가지고, 자, 1차 쓸 때 이러한 위험성이 나와가지고 이런 그 요인을 캐치해서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가? 언제까지 개선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서류할 때 개선일 이런 걸 적어놨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된 건 잘 됐다고 우수사례 떼어주고, 안 된 건 지적을 하고,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피드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피드백. 이건 안전관리자가 그동안에 모아온 현장 패트롤하고 순찰을 해가지고 모아온 지적사진이라든가 우수 사례 사진을 여기 그 PT에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전이차 중점사항, 추가 위험사항 등을 미달성사항,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고, 다음 세 번째, 공사팀장이 공정관리 및 현황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관리는 이렇게 됐고 공사는 이렇게 됐는데 현황은 어디까지 됐습니다. 이건 이제 공사팀에서 공사팀장이 하는 겁니다. 이때 3주간 아니면 2주간 전주, 근본주, 차주 이런 공정 예정 발표일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이제 위험성 평가 근본 차수, 저번에 1차수, 이번에 2차수면 2차수 거 위험성 평가 발표를 합니다. 협력업체 소장이 먼저 해야 되겠죠. 협력업체 소장이 최초 작성을 했으니까. 다음에 공정 담당자, 공사팀장이나 누가 공사 담당자가 해야 되겠고. 자,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 요인,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안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참석자 전원이 질의 및 협의,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 받을 거 있으면 답변을 받고,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로 하자, 이게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질의 및 협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참석자 전원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6번째는 위험성 평가 안건 확정을 이제 현장 소장이 하는 겁니다. 현장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음 공지사항, 이번 달에 언제 안전을 행사를 했고 언제 점검이 있고 기타 등등, 작업 계획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작업 승인서는 언제까지, 오후 4시까지 항상 주어라, 다음날 승인해야 되고, 일일 안전 수첩자가 가고 서명했을 때 인원하고 작업 공정이 안 맞으면 작업 취소를 하겠다, 공사 중지를 하겠다, 이런 공지사항을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소장님이, 현장 소장이 최종적으로 강평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기 협의체 회의 일시도, 오늘 그 회의를 했으면 앞으로 언제? 2주 사이클이니까 차주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날 위험성 평가를 했으면 다음 주는 안 해. 다음 주는 이제 1차소가 들어가는 때고, 2차소 생성원, 오늘 이제 2차소 생성을 해갖고 했으니까 3차소 생성원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금요일날 또 3차소 위험성 평가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2주 사이클이라고 말했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건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기타 백데이터 내용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다 있어요. 그걸 가서 참고해서 그 양식 갖다가 이름 바꾸고 잠깐만 수정하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